첫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클럽 브리에의 경기입니다. 밀란은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우디네세와의 홈경기에서 라인더러스가 전반전 29분 만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있었지만 축구 유지의 이른 시간 선제골을 잘 지켜내며 연패를 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밀란의 경우 지난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에서 리버풀과 레버쿠젠을 상대로 패배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선 오늘 챔피언스리그에서 약체로 평가받는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복장 경기 라인더르스의 이른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로 오랜 시간 뛰어야 했다는 점이 아쉬우나 밀란의 핵심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는 왼쪽에 테오 에르난데스와 하파엘 레앙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무점입니다. 클럽 브리에는 챔피언스리그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우승컵을 무려 17번을 들어올린 명문팀이며 최근인 22-23 시즌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기도 했었죠. 물론 당시 미듈레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쇼가 크게 한몫하긴 했었지만요. 클럽 브리에는 1라운드 도르트문트에게 0대3 대패를 기록하긴 했으나 제가 이 경기 도르트문트 승리를 추천드렸어서 풀경기로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기 막판 도르트문트의 교체 카드가 성공하면서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긴 했으나 홈에서 저역이 상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2라운드 슈투른그라츠 원정에선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며 0대1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특히 역습 상황에서 7번 유니폼의 올센이라는 윙어가 상당히 위력적이라고 느껴졌었는데요. 이 선수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밀란이 홈이고 폰세카 감독의 전술 스타일상 강하게 몰아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력 차이가 큰 이러한 매치업에선 빠른 시간에 경기를 리드하는 것이 후반전 편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밀란이 현재 승리가 굉장히 절실하기도 하고요. AC 밀란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모나코와 지베즈다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모나코의 감독으로 부임한 아돌프 히터 감독은 직전 시즌 6위였던 팀을 리그왕 준우승팀으로 이끌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모나코가 과거 은바페,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등 그때만큼 화려한 스쿼드는 아니지만 아돌프 히터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전력이 많이 올라왔고 이번 시즌 공식전 10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바르셀로나를 잡으며 2반을 연출했었고 2라운드 자그레브 원정에선 2대0 리드를 당하고 있었지만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보인 끝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죠. 일단 무패 기록을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위닝 멘탈리티가 좋기 때문에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2라운드 자그레브전도 이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볼 수 있는 좋은 경기였죠. 레드스타는 세르비아 명문팀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90-91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도 있는 팀이며 자국리그 10회 우승에 빛나는 팀입니다. 특히나 2010년대 들어선 리그 우승을 거의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연방 리그 팀들이 홈에서 경기할 때 간혹 홈팬들의 엄청난 응원에 힘입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난 22-23 시즌 당시 챔스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긴 했으나 2대3 접전의 스코어를 만들기도 했었죠. 당시 황인범이 득점했던 경기라서 기억이 남네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원정이라는 점입니다. 레드스타가 변방 리그팀이긴 하지만 미런 무대에서도 자신들이 리그에서 보이는 공격적인 전술 스타일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더 높은 체급의 팀을 만났을 때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위기가 좋은 모나코의 승리를 추천드리며 저는 모나코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유벤투스를 이끌고 있는 티아고 모타 감독은 개막 이후 공식전 10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A매치 브레이크 이후 경기였던 직전 라츠오와의 홈경기에서 1대0 귀중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무패를 기록 중인 팀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라이프치 원정에선 수적 열세의 상황에서도 2골을 만들어내며 펠레스코어 역전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특히 이번 시즌 폼이 들쭉날쭉한 블라우비치가 지난 제노아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큰 자신감을 얻게 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최근 공식전 4경기에서 5골로 좋은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죠.
물론 직전 라츠오전에서 또다시 침묵했지만요. 티아고 모타 감독의 경기를 보면 안전, 또 안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루즈한 경기가 많으며 공격수들의 폼이 좋지 않은 경우 답답한 경기가 많습니다.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리그 준우승을 기록한 슈투트가르트는 무려 1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기라시와 운다부 두 콤비에 엄청난 활약이 있었었죠. 하지만 기라시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은 상당히 컸고 리그와 챔스를 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응도도 떨어지는 모습으로 치는 챔스 2경기에선 0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본격전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이 이번 챔스 3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기록한다면 과거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이끌던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유벤투스를 이끌고 챔스 첫 3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한 감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유벤투스의 승리보다는 이번 시즌 유벤투스 경기는 언더만 잘 골라서 가도 괜찮았거든요. 듀베가 챔스에선 득점포가 잘 터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꽤 높게 잡혔는데 저는 이 경기 3.0 언더로 가겠습니다.